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상용 검사의 폭로가 오늘 있었는데 이화영 변호사가 말한 거니까 뭐 이화영이 말한 거죠. 주범은 이재명으로 하자. 나는 종범으로 해줘. 어차피 이제 이재명은 끝났어. 그때만 해도 나라도 살아야 되겠어. 그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거꾸로 이 박상용 검사하고 통화 내역을 짜깁해서 막 퍼뜨리면서 박상용 검사가 마치 플리바게닝을 시도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박상용 검사에게 나중에 이제 불러서 이제 박상용 청문회가 나중에 또 대북송금 청문회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때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또 부르지 않고 뭔가 또 이 선서를 하라 뭐 그렇게 해서 정은퇴 안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오늘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박상용 단독 청문회를 연 거죠. 자, 지금 박상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 정권에서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박상용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직, 기능 다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발점은 이재명이었죠. 이재명이 그때 뭐 김성태 녹취록 하나 나온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증거 조작은 그 필리핀에서 그런 글을 올렸죠. 증거 조작은 이 납치살인이나 강도보다 나쁜 짓이다. 그러니까 박상용, 자기를 수사했던 박상용이 주임검사입니다. 대북송금 사건 주임검사. 박상용이 이 납치살인자보다 강도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 정권 차원에서 막 움직였습니다. 일개 검사 한 사람 잡으려고, 박상용 한 사람 잡으려고. 자, 움직인 게 어디냐? 일단 민주당 국조특위 만들어가지고 막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총동원령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정성호의 법무부. 정성호가 원래 공소취소 이야기 제일 먼저 했었죠. 그런데 거기 서울 고검에 TF 만들어가지고 뭐 연어 파티 있었다, 술 파티 있었다, 지금 막 짜깁기 하고 있는 거. 그거. 그 다음에 또 대검하고 협조를 해서 그 박상용 검사가 직무 정지시켰죠. 그러니까는 이거 박상용 잡으려고 일단 민주당, 법무부, 검찰 다 나왔죠. 뭐 검찰에 뭐 TF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특검. 심지어 뭐 2차 내란 몰이 특검에 이 수사를 넘겼습니다. 서울 고검에서 넘기니까는 2차 내란 몰이 특검이 뭐 초대형 국정조사, 국정농단이다. 이런 참 희한한 소리. 수사를 넘겨봤자마자 주말이 딱 지나니까는 우리가 이 사건 살펴보니까는 초대형 국정농단이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2차 내란몰이 특검은. 2차 내란몰이 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정부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자기들이 이제 넘겨받으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어. 이것은 초대형 국정농단이야. 프레임을 또 새로 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내란몰이가 약발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니까는 국정농단몰이로 지금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특검이 됐죠. 거기다가 이 공수처가 우리도 수사권 있어. 법 왜곡죄, 우리 수사권 있어. 공수처 희한한 논리.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수사할 때 내란죄 수사권은 없는데 직권 남용죄 수사하다가 보니까는 연결돼서 우리가 수사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법 왜곡죄로 고발이 됐는데 이 법 왜곡죄 수사권도 없습니다. 공수처에. 그런데 그거 우리 직권 남용도 같이 고발받았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그러니 법 왜곡죄도 우리도 수사할 수 있어. 거기다가 좌파단체 딱 시점 맞춰서 고소고발 딱딱딱 던져줍니다. 그래서 도대체
박상용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박상용 잡으려고 이재명이 지시를 내리고 민주당, 법무부, 검찰, 특검, 공수처, 좌파단체 일제히 동원령을 내려서 몰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언론에서 뭐 이런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서 마치 이거 무슨 뭐 각본 같아. 갑자기 박상용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여권단체가 막 고발을 하니까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우리가 지금 수사하고 있어 이야기를 하고 이 뭐 만 하루 사이에 그 변호사가 이 서민석이 녹취록을 제출을 했죠. 녹취록 그 통째로 제출을 하라고 그러니까는 이 통째로 제출을 하려면은 야당 의원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언론에 제출을 해야 되죠. 자기들이 언론에 제일 먼저 하나씩 까기 시작했으니까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박상용에게 일종의 누명을 씌우는 그런 TF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기다 서울 고검에다가 이걸 통째로 줬습니다. 그 통째로 갔는지 뭐 어쨌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다. 통째로 까라 그러니까는 통째로 그냥 줘버렸습니다. 이 짜맞추기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고검에. 그러니까 녹취록을 글로 주니까는 갑자기 종합특검, 그러니까 2차 내란몰이 특검으로 이것을 자료를 넘기더니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하더니 시민단체 고발이 물 흐르듯이 쫙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2차 내란몰이 특검이 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다.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이 초대형 국정조사 의심 사건. 이거 전 나중에 이거 어록이 나올 겁니다. 희화화 될 겁니다.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도 아니고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 나중에 막 털어서 막 국정농단 몰이 이제 막 하다가 안 나오면은 의심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네. 뭐 아니면 그만이지 뭐 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좌파 정권의 총동원령을 내려서 공세를 퍼붓지만은 제대로 지금 거기에 혈혈단신으로 지금까지 저항을 해왔는데 자, 국민의힘이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나서서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박상용 검사 불러서. 자, 그 내용, 자, 뉴데일리 기사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사는 박상용 검사, 이하영 측, 이재명이 대북송금 주범 진술하려고 했다. 이하영이 그때 이제 자기라도 살기 위해서 이재명이 자꾸 자기에게 막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는 이거 뭐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도지사 북한에 보내려고 그 기업인 김성태 기업인에게 부탁해가지고 대신 돈을 보내주는데 그거를 북한에 가기로 돼 있는 이재명은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꾸 이재명 쪽에 그렇게 모니까는 아니야. 나는 종범이고 이재명이 주범이야. 그렇게 해줘. 박상용 검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이하영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막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러면은 박상용 검사 이야기는 그거죠. 그러면은 이재명이 주범이 되려면은 더 많은 진술이 있어야 돼. 이하영, 너가 알고 있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살라미라고 말하지 말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해야 돼. 뭐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구도죠.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그 시점은 이재명에게 김성태가 대북송금을 해줬다는 걸 보고를 했다. 그 일단 한번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 진술만 가지고 원래 이제 두 사람이 공동 정범인데 이재명하고 이하영이 같이 둘 다 주범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하영은 주범에서 빼달라는 거죠. 공범으로 해달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그 진술을 하나만 가지고 공동 정범인 피의자 신분에서 한 사람을
정범으로 하고 한 사람을 종범으로 하기는 좀 약해. 그러니까는 진실을 더 말해야 돼. 이거죠. 진실을 더 말해야 된다. 가령 뭐 대북송금을 보고를 했는데 처음에 어떤 지시에 따라서 했다든가, 이재명이 제일 처음부터 지시를 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했던 것처럼 이재명이 이하영 전화기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전화해서 나 대신 돈 내줘서 고맙다. 북한에 잘 다녀오겠다. 뭐 한다고 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주범 종범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이제 핵심이죠. 이하영 쪽에서는 무슨 그 통화 녹음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공개를 하면서 마치 박상용 검사가 그걸 주도한 것처럼 하지만은 박상용 검사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늘도 계속 하는 겁니다. 녹취록에 담긴 해유 의혹을 다 부인을 했고, 특히 이하영의 진술이 흔들린 배경에 외부 개입 정황이 있었다. 자, 외부, 이하영의 진술을 바꿀 수 있는 외부가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 그때 이하영이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하니까 그때 이제 설주한 변호사가 입회를 했을 텐데, 이재명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가 설주한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뭐 일을 그따위 식으로 해.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그만두세요. 이하영의 변호사를 이재명의 보좌관이 잘랐다. 김현지가. 그러면은 외부 개입 정황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지금 박상용 검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권에서 총동원령을 내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재명을 직접 겨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주범이야. 그리고 외부 개입 정황이 있어. 이게 오늘 국민의힘에서 판을 깔아준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서민석 변호사가 이재명을 주범, 자기들은 종범으로 낮춰서 진술을 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이재명이 주범이고 자신들은 종범으로 아주 격화시켜서 사실상 석방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하영은 피의자이기도 했지만 윗선의 내밀한 관여 여부를 자백하는 제보자 또는 목격자 지위였기에 보호를 할 필요가 우리는 있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의 오간 내용에 대해서 그 대화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 세력들이, 자, 잘 들어보십시오. 박상용 검사의 정언입니다. 외부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하영을 거의 가스라이팅에 준할 정도로 진술을 방해했다. 가스라이팅. 계속 주입을 시켰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백정아, 부인 백정아 씨가 그때 민주당 의원들 막 만나고 하고 나서, 박찬대도 그때 만나고 했었죠. 만나고 나서 법정에서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왜 이재명을 끌고 들어가? 이런 취지였죠. 그 정도로 가스라이팅에 준할 정도로 이하영의 진술을 막 방해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하영이 헷갈려가지고 어느 날은 주범, 종범 구조로 자백하겠다고 했다가 또 어느 날은 번복을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됐다. 그래서 그때 서민석도 돌연 변호인에서 해임됐는데 민주당 인사 개입 가능성이 있다. 서민석 변호사가 자백을 하되 주범, 종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공동 정범에 이르는 정도의 자백은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법정에서 그 자백을 하려고 하니까 이하영의 부인이 갑자기 난입해 재판을 중단시켰고, 그 무렵 민주당 쪽 유력 인사들이 백 씨와 접촉한 정황도 확인했다. 가스라이팅을 시키면서 이하영을 계속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그게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지금 이재명을 지금 직격하기 시작을 했다. 박창용. 원래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박창용 몰이에 나서니까는 박창용 검사가 더 이상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지금 계속 이제 방송에 나갔죠. 방송에 나가고 유튜브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본인 입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치판에 중앙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변방에서 막 저항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국회 중앙에 들어갔죠. 근데 그 판을 펼쳐준 것이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 지금 국조특위에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나 신동욱 의원, 그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박상용에게 이 마이크를 지어주기 시작을 했다. 그냥 일반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게가 좀 다르죠. 그 다른 그 전장에서 이 박상용이 이 폭로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 타깃은 이재명이다. 이하영이 아니고 이하영은 이제 조물하기가 된 거죠. 이재명과 검사, 그 사람들이 일개 검사라고 부르는 그 일개 검사 박상용을 잡기 위해서 법무부 동원하고 민주당 동원하고 뭐 공수처 동원하고 좌파 시민 사회단체 검찰 다 동원을 했는데 이제 잡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역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 상황을 국민의힘이 판을 펼쳐줬다는 데서 의의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